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3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 공식 보고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미국 40만 명, 유럽 70만 명 등 전 세계 확진 환자가 151만 명을 넘은 가운데 사망자도 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EBS 강의 시청 등의 방식인데 수업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아서 당분간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에 이어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이 처음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또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39명, 사망자가 4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423명, 사망자는 2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는 계속돼서 오늘 0시 기준 검역 포함 861명이 됐습니다. 특히 입국자 특별 검역에서만 어제 하루 10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348명이 됐습니다. 수도권 소규모 감염 추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12명, 경기에서 10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4명이 늘어서 누적 6,807명이 됐고 경북은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외 경남 2명, 충남 1명이 늘었고 경북을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197명이 늘어서 격리 해제는 이제 6,973명이 됐습니다.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점이나 PC방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이태원에 있는 바 형태의 음식점 종업원인 2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증상을 느낀 이후에도 근무를 이어간 뒤 지난 3일 검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접촉자는 28명입니다. 용산구는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지난 4월 1일 오후 5시에서 3일 오전 4시 사이 업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초구 설해마을의 칵테일바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3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8살 남성과 40살 남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 1명이며 40살 남성 확진자의 아내도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 동작구에서는 이수역 인근 PC방을 5차례에 걸쳐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동작구는 확진자가 나은 이후 3시간 이내 이용객까지 모두 검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막바지까지 원격 수업 준비에 점검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버 증설 과정에서 때때로 접속이 불안했던 EBS를 하루 전까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제 서버나 용량이나 또 이런 지원 체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도 분주합니다.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없는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원격 수업에 적합하지 않은 구형 기기를 가졌거나 다자녀 가정의 실제 수요가 뒤늦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인프라 문제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EBS 강의를 틀어주는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형 수업만 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이 원격 수업을 수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학생 수준별 학력 격차보다 당장은 디지털 정보 격차가 가장 우려됩니다. 오는 16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빼고 모두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초중고 학생 약 550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 접속할 경우
접속 불안 등 각종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시작된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콜센터와 현장 지원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젯밤까지 온라인 계약 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접속이 끊어지는 등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로 인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온라인 계약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를 내 선택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 같은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방과 후 교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당국이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에 이어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도 처음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들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부 국가는 자국민 귀환마저 막고 있어서 강제 출국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출입국 관계자들을 이끌려 여객기 탑승구로 들어섭니다. 인도네시아인 40살 A씨로 입국한 지 나흘 만에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거주지를 출국 전 숙소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여부를 점검하던 해당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A씨가 향한 곳은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 집이었습니다. 곧바로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했고 법무부는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강제 추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엔 시설 격리를 거부했다가 30대 타이완 여성이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도 덜어드릴 겸 외국인들한테도 자가격리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죠.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또 다른 베트남 부부도 적발해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들은 추방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출국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기존 베트남인들의 출국 조치도 어려워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최근 주요 선거 때마다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 이상이 참여해온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투표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있는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투표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1m 이상의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특별 사전투표소 8곳을 운영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임시 기표소도 마련했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26.06%와 20.1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 넘게 참여하는 만큼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사전투표를 독려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가 사전투표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4.15 총선 당일에 혼잡을 피하려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앞에 긴 줄을 만들지 전체 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율도 동반 하락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6.7%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내일 사전 투표를 앞두고 전국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인데요.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주민센터 강당에 손소독제와 비닐장갑이 쌓여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준비한 겁니다. 투표소 방역은 이미 마쳤고 혹시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유권자가 있을까 봐 여분도 구해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는 특히 이제 그 와중에 하는 선거라 시간마다 이제 환기도 시키고. 투표 사무원이나 참관인도 일이 많아졌습니다.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공정선거와 방역을 모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에 쓰였던 지문 인식 장치도 이번 선거에서는 접촉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갑 낀 손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15일 투표 당일에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당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도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은 해야 합니다. 이동 제한이 일시 허용된다면 자가격리자와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오신 그분들에 한해서 번호표를 준다든지 해서 대기를 하시도록 하고.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날마다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되는 사람까지 고려하면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는 최소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4월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계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했더니 내용은 부실하고 전문가 영입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감염병 대책이 각 당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기관 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음압병상 확충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을 제외하면 과학기술 공약의 내용과 질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과학기술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머물렀습니다. 내용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괄적인 공약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과학기술계 현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정작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PBS 문제라든지 기초과학 강화라든지 그리고 정년 환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공약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규제 영역은 사실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고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풀어나가기 힘든 난제들이 많은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특히 총선 후보자 가운데 과학계 출신 인사가 20여 명에 불과한 점 등 정치권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점으로 뽑혔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또는 공약 개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결국 이번 총선 공약과 후보를 종합하면 과학기술계 홀대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여객수가 크게 줄면서 공항 기능을 줄이는 비상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직원 휴직을,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제선 대신 국내선 운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인천공항 출국터미널. 전 세계 곳곳을 오가던 항공기 운항이 멈춰 한산하기만 합니다. 여객이 90% 넘게 줄면서 항공 여객보다 공항 직원이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스타는 탔을 때도 경험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니까요.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공항 앞 택시도 요즘에는 승객 한 명 태우기 힘든 상황. 지금 7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내가 3번째인데. 참 미치겠어요. 지난 6일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 여객수는 4,58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후 하루 여객수가 5,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과 입국장 운영을 2곳으로 줄이고 상업시설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1단계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항공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항공사들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직원 휴업을 시행하는데 규모는 전체 인원의 70%가량입니다. 업계 1위 대한항공까지 휘청이면서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제선 대신 제주 등을 오가는 국내선 운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운항 증가로 인해 김포공항 이용객 수가 인천공항 이용객 수보다 몇 배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항공사와 공항 모두 유례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내선 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됩니다. 전체 항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선 수요 회복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이고, 최후의 단계인 인원 감축까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항공업계는 비오기를 기다리는 천수답처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코로나19 발병 100일을 맞는 오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5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확진자가 하루 6천 명이 늘어서 14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700명 증가해서 14,7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나흘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전날보다 700여 명 많은 3,8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3만 9천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7,600여 명입니다. 프랑스는 확진자가 3,000명 넘게 늘어서 11만 3천 명에 다가섰고 사망자는 500여 명 늘어서 1,800여 명에 이릅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11만 3천 명, 사망자는 2,300여 명입니다. 영국은 확진자가 6만 700여 명, 사망자는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에선 1,900명 가까이 숨지고 확진자도 2만 8천여 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4,700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도 4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가장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늘어서 16,000여 명, 사망자도 820여 명에 달합니다. 일본도 어제 하루 가장 많은 5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5,60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2배로 늘어서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에서는 신규 사망자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환자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정상화 복귀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2달 반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9일 1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일 만에 40배로 증가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10만 명을 넘기면서부터는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사흘 만에 30만 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나흘 만에 40만 명을 넘긴 겁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일 3만 3천여 명을 정점으로 2만 명대로 떨어져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대 확산지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 증가 곡선도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We took dramatic actions in this state. New York paused program to close down schools, businesses, social distancing, and it's working. It is flattening the curve, and we see that again today. 하지만 뉴욕주 신규 사망자 수는 다시 급증세입니다. 하루 기준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인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와 붙어있는 뉴저지주는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상입니다. 하루 새 3천여 명의 환자가 생기는 등 뉴욕주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부활절 등을 앞두고 가족 모임도 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입니다. We have got to stay home and stay away from each other. It brings me no joy in saying that during Passover, Easter, Ramadan, or any other moment. But that is the only way out of this. We have got to stay home.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 위험이 적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화 준비에 서서히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봉쇄가 풀렸습니다. 2달 반 만에 우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환한 얼굴이었지만 중국 내 다른 지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우한 외곽의 고속도로 요금소. 서둘러 떠나려는 사람들이 봉쇄 해제 시각 전부터 모였습니다. 지난 1월 말 춘제 명절을 쇠러 왔다가 갑자기 발이 묶인 지 76일 만입니다. 感觉这次待的在中原家待的时间特别久，也要上班了。我姑娘回这儿，我回黄石。哦，是把您送到黄石再走。现在给我到了黄石嘛。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로 가는 고속철도의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봉쇄 해제 첫날 기차로만 5만 명 이상이 우한을 떠났습니다. 우한의 관문 텐허공항에서도 비행기들이 힘차게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봉쇄가 풀린 뒤에도 우한 시민들에게 외부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我们目前仍然处于一个防御性的阶段，大家保持安全的距离，不要形成拥挤。 하지만 우한 사람들이 각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다른 지역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우한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 조치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둥성과 허난성 등 상당수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장성은 격리기간 비용까지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의 이런 예민한 반응은 중국이 통계상으로는 진정이 됐지만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쪽에서는 그런 문제 없도록 Three, two, one.
네, 오늘부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됐는데요. 집에서 수업에 들어서 조금은 답답하겠지만 교실에서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희망찬 새학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